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 그런데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교육시설에 구금돼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탈북 종업원들과 연관이 있는 책임자 6명이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관계 당국은 확인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력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의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종업원들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던 관련자들이 처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북한 관련 단체 대표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5월 초 평양 강건 군관학교에서 담당 보위원 등 관련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외무성, 인민보안성 간부 80여 명과 해외 파견 근무자의 가족들이 공개 처형을 지켜봤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또 집단 탈북한 종업원의 가족들을 교육시설에 집단 구금하고 사상교육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자 공개 처형설에 대해 정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집단 탈북에 대해 남측의 유인 납치라며 유엔에까지 중재를 요청한 상황에서 관련 책임자를 처형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엔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경우 관련 책임자들이 증언자로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지난번 집단 탈북의 책임을 물어서 관계자들을 공개 처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설에 불과한 건데 만약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왜 공개 처형까지 한 걸까요? 대략 2가지 정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리영호 숙청하고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고 또 현영철 처형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됐고 김정은은 지금 ICC 제소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명단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건 아마 김정은의 허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이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서 책임자들을 처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배경은 아마 북한이 여기에 강력한 이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 처형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된 그 외교관들이나 또는 뭐 외화벌이 일꾼들 또는 그 북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들이 그런 탈북이 잇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극약 처방으로 북한은 고육지책으로 그런 공개 처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의 분노도 굉장했을 것이고 탈북 도미노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라는 분석이신데요. 더욱 끔찍한 게요. 간부 80여 명 그리고 해외 파견 근무자들의 가족 총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처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것 결국은 뭐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북한의 권력 방식의 특징이 국가국의 방식이거든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만 사람을 각성시키고요. 또 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만 사람을 또 견인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솔직히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은 좀 전에 그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5월 초에 했다면은 그거는 저는 그때는 5월 초가 당대가 열리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공개 처형이나 총살은
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13명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 가족들 외에 아무튼 그 책임 추궁은 들어갔을 수 있지만은 예, 아무튼 그걸 아직까지 공개 재판 형태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공개 처형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그 좀 전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현재 보면 이게 연쇄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막지 않으면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은 네.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주민들의 민심을 틀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소문이 소문을 낳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집단 탈북 종업원 가족들은 지금 집단 구금돼서 사상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또 나온 건데 네. 이들이 얼마 전에 방송까지 나와서 네, 이 네, 탈북자들에게 돌아오라 이런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들을 못 믿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말을 흔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언론에 나와서 일부 부모님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소식이 일반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는 경우, 예, 그 사람들의 처리를 다른 주민들은 특히나 현재 보면 우리 남한에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와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연고 가족이 다 북한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남한에 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존재감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처럼 13명이 굉장히 그 언론에 떠들어진 13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되냐 보자. 이렇게 아마 호시탐탐 주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솔직히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게 여파가 크거든요. 그러면 여차 그것이 격발이 되어가지고 또 나도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을 교양이라기보다 구금을 해놓고 격리를 시켜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서 좀 강한 방법을 쓰는 건데 사실 북한의 역사, 피해 숙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뭐 숙청이나 공개 처형 없이는 잘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예, 북한은 아마 감시가 없으면 네. 이 김정은 정권이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할 자유를 준다면 네. 아마 김정은 정권과 조선노동당의 권력은 지금 당장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공산당이 집권하는 과정이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계속 집권해오는 과정은 결국 강력한 폭력과 감시, 공포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를 누름으로써 억압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 김일성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이후에 네. 남노당파, 남한에서 올라갔던 공산당 세력 다 숙청했고요. 네. 그다음에 연안파, 소련파, 중국하고 그 소련에서 활동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했는데 이 세력들을 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로 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활동을 했던 갑산파 세력도 숙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일성 1인 독재를 구축했고요. 김정일로 권력을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그 권력 세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북한에 이 대기근, 식량난으로 인해서 한 대략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식량난 시기에 네. 그 인민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숱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먹고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도 잘 알려진 것처럼 집권하자마자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했고 약 100여 명의 당, 군, 정예 고위 간부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 자체가 네. 강한 억압과 공포가 없으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김정은 자체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단순히 권력을 물려받고 세습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포와 통제, 억압, 처형 이런 게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들어서 더 강화된 공포 정치가 어떤 자유를 향한 열망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은지 탈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8세 수학 영재가 홍콩에서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 가족 중에 북한군 고위 간부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망명 소식, 탈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북한 장성급,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별이라고 하죠. 그런 장군급, 장군 정도 되는 그 북한군 고위직이, 최고위직이 지금 탈북하려고 하는 것, 탈북해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서 부와 권력을 완전하게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계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실증과 염증,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또는 북한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 처형되거나 또는 숙청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건 결국 정치적 망명이죠. 이런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조건에서 이 탈북을 선택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고위층 탈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고위층들의 어떤 그 괴리 현상 또는 어떤 정치적 반대, 반발, 불만, 이런 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계형 탈북이 아닌 엘리트 측의 불만을 보여주는 게 이런 탈북 도미노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엘리트 층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지금까지 보면 공포 정치는 좀 해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철저하게 계급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엘리트층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볼 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물질을 공급을 모든 그 물자를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정신을 강요하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층들은 이미 전에 모든 물질이 보장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한 구태의연하게 정신을 강요 안 해도 그 정권을 이렇게 지지하게끔 만들어낸 이런 생리입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 정권에 와서는 지금껏 물질을 보장받았던 사람까지도 지금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지만, 아마도 이것까지 강박적으로 김정은이가 막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역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하니까 현재는 한둘이 하지만 좀 전에도 나왔던 애도 보면은 아빠가 부모님들이 장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집에 그 또래 애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제가 먼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야, 우리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변하기 전에 가자,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김정은의 그 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이게 국경에다가 상당히 많은 권멸단을 보내가지고 국경을, 일정의 테리토리를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소환도 하고 있지만, 모두 소환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대북 체제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모두 소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밖에 답변이 될 수가 없네요, 지금. 사상 교육도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얼마 전에 난수 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14일 만에 재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또다시 방송을 한 걸까요? 이 북한이 지금 난수 방송을 재개한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건 한 대략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마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 남한에, 우리 한국에 난파공작원을 침투시키고 있고,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내에 지하당 조직이 실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하당 조직이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당 조직이 활동했다는 건 1997년에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터졌고요. 실제 이 조직은 그 북한하고 연계돼 있었고 지령을 받고 활동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총책인 김영환 씨는 북한에 가서 2번 김일성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1심의 사건이 터졌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왕세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연루돼 있는 아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개 북한하고 다 연계돼 있었고, 상당히 이 북한이
이 한국의 공작원이나 이런 지하 조직의 지하당에 여러 가지 지령을 내릴 때 난수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6년 만에 그 난수 방송을 재개했는데 2000년 이후로 북한이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난수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뭐 IT가 상당히 우리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지령을 내렸는데 다시 이 난수 방송을 재개했다는 건 상당히 우리 정부를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면서 그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어떤 그 우리 정부를 자극할 의도로 이런 난수 방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떤 이 북한이 이 난수 방송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 앞으로도 이 어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네. 이 관계를 상당히 이걸 어떤 자극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당한 의도도 네. 북한 내부에는 깔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의도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란용이다, 아니면 정말 공작원들이 듣길 바란 거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저는 실제 이게 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그 북한 문화교육국 국장이 네. 대남공작원 출신인 윤동철이라는 사람이 국장으로 지금 임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난수 방송에 상당히 익숙한 공작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국장이 되면서 이 난수 방송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계기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우리 우리 정부를 자극하려는 뭐 의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공작원에 대한 지령을 실제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그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16년 만에 재개된 거고 상당히 옛날 방식이기 네.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긴장을 조성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볼 땐 좀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난수 방송이 제가 20대 때도 들어봤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거의 70년대 말 80년대 초입니다. 네, 그때도 난수 방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만약에 예전에 운둔에 있던 공작원이 살아 있다면 거의 고령이거든요. 아마도 이게 집행이 찍고 다니는 사람한테 난수 방송을 보냈다. 좀 약간 이것도 좀 의심되는. 물론 그 요게 침투된 공작원이 또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이게 이게 선전 교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난수 방송의 효과는 북한이 노리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공개 전파를 타고 다니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효과를 이용을 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을 시키자는 것이 또 의미가 크지 않나는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난수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여기 아직도 누가 숨어 있냐 이런 효과와 더불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또 탈북 위장 간첩 사건이 또다시 여론화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현재 탈북자가 3만 명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남한 사회와 탈북자 간에 이런 남남 갈등을 조장을 시켜서 실제 어떤 일부분들은 탈북자를 덮어놓고 믿지 말아라. 탈북자가 위장돼 가지고 간첩으로 들어와서 이게 우리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그쪽으로 침투돼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적으로 효과를 노려서 한 것이 좀 또 저는 메리트가 크지 않나. 그러나 아무튼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두철미 이게 아무리 재래식이라고 해도 북한은 항시적으로 현대식의 허를 찌르는 것이 재래식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각성을 높여가지고 뭐 철저하게 우리 그 전문가들이 전문 기관에서 이걸 또 다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뒤를 캐는 것도 대응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